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분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기초대사량 자체가 조금 적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주사제를 사용할 만큼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은데 보통의 체격인데 더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좀 BMI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주사제를 사용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체내에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잠도 좀 제대로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게 되고 이 주사제가 그거를 충분히 억누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약을 이겨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정신과적인 혹은 심리적인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이미 호르몬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뭐 갑상선이나 뭐 여성 호르몬, 당뇨가 이미 있으신 분들이겠네요. 갑상선 호르몬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러죠.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대사를 좀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주사제를 쓰더라도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조금 낮아져 있는 분들은 그 주사제로 인한 대사 활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연구 같은 거 보면은 한 30% 정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시는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폐경기에 접어드는 그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위고비나 마운자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살이 찌는 것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것도 분명 영향이 있어요. 대사율이 조금 떨어지고 지방을 좀 축적하려는 경향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당뇨라는 게 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주사제를 맞더라도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조금 떨어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초기 용량들 있죠. 위고비는 뭐 0.25, 0.5, 마운자로 2.5 정도. 그 정도 용량에서는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약 효과가 충분히 없어서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 더 하긴 해야겠네. 급해하지 말고 좀 적응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량을 조금 올리는 거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위고비 하다가 마운자로로 갈아타고 싶은데 위고비 1mg을 많이 맞고 있었다. 비슷한 용량의 마운자로로 바로 갈아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비록 위고비 조금 높은 용량 맞으셨다 하더라도 마운자로로 바꾸실 때는 다시 처음부터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의사랑 상의를 해가지고 증량하는 속도는 좀 높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추천으로는 위고비를 맞다가 마운자로로 갈아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위고비를 쭉 고용량으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래요? 같은 게 네. 위고비 맞으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기대하는 수준보다 조금 덜 빠진 채로 정체기에 접어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꿔보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흔히 알려진 위고비의 효과 15% 정도 빠진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네.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GLP 주사제들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토나 메스꺼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위고비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GLP-1 작용제가 위 배출 속도를 조금 늦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도 차고 뭔가 얹힌 느낌도 나고 위장장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무리하게 드시면 안 되고 먹는 양 자체를 나눠서 조금씩 드신다거나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 술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그 증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나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량을 올린 초반에만 그런 걸 많이 느끼시고 그 이후부터는 차차 적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은 더 말라지고 싶잖아요. 평범한 거 말고. 이런 경우에도 주사제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효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부작용을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고 왜냐면 애초에 빠질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쵸. 더 그런 거겠죠. 그럼 원장님 병원에 연예인 지망생일 수도 있고 모델일 수도 있는데 더 말라지고 싶다 하면은 원장님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 주사제 처방을 안 내드리고 아무래도 전 정신과 의사다 그쵸.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더 마르고 싶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약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형태로 얘기를 해나가는 편이고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안 드립니다.
다이어트, 체중 이런 것들은 전부 심리적인 문제들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주사제들을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네.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가능하시다면 같이 사용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뇌의 호르몬 문제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최근에는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어떤 뇌나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나 저강도의 염증이나 뇌의 면역 체계나 생리학적 체계를 좀 건드려서 정신의학적 문제를 같이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체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시면 인바디가 거의 기본으로 측정을 해요. 만약에 급성기의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중 관리도 같이 하는 거를 꼭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폭식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도움이 되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폭식사파라고 그러거든요. 폭식을 하는 사건을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폭식증 분들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효과를 본 논문이 있는데 체중 감소와 폭식사파의 빈도가 좀 줄었다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폭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이 곧 폭식증을 치료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폭식이 일어나는 자체가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자존감 문제, 감정 조절 문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런 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다뤄나가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마운자로 위고비가 주사를 맞아서 살을 빼는 거잖아요. 주사를 맞으면서 살을 뺀다는 게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인위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불편함, 거부감이 드시는 게 사실이죠. 약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하는 건 불안해서 기인할 수밖에 없는데 인위적으로 나한테 뭔가를 가했을 때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제는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유사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다이렉트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방분해 주사라고 해서 팔뚝이나 배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주사제들 있죠. 지방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다 보니까 더 거부감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마운자로 위고비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약입니다. 어쨌든 얘도 호르몬 작용제를 넣어주는 건데 중독이 된다던가 내성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내성이나 의존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부작용은 없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랑 관련해가지고 위장관 계통의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의사랑 충분히 좀 진료하면서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본 거 보면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살도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하러 식단이나 운동을 굳이 해야 되나? 의문이 드는데. 사실 주사제 효과가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단이나 운동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제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사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약을 끊으면 더 빨리 쉽게 더 여유가 오는 것 같아요. 왜 요요가 쉽게 오는 거예요? 약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 약을 맞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약 때문에 살이 빠지잖아요. 내 생활 패턴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다가 약을 끊게 되면 다시 그냥 내 원래 생활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금방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약이 필요하고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약 없이 사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주사제를 찾게 되는 경우가 건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미용 목적에 살을 빼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목적에 딱 도달하고 다 끝났다 해서 약을 딱 끊게 되면은 의미를 상실해서 허무감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체중을 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주사제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운동이나 식단이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노화를 늦춘다든지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얘기하시는 거지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정신의학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도구로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항상 이제 같이 가야 된다.